진짜로 현실적으로 얼마를 모아야지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난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는가? 이렇게 했을 때 연소득이 저희 회사에 20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광고 대행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뭐 30대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 친구들이랑 무슨 얘기를 할까요? 취미생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니라서 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20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얼마 모았어요?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1,000만 원 모았다는 거예요. 많이 모았죠? 20대인데. 이 돈 어디다 쓸 거예요? 하니까 이 친구가 말하는 게, 대표님 저 이걸로 집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로 언제 집을 살 거예요? 하니까 결혼할 때 산다고, 30대에 산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결혼할 때 30대에 집을 살려면 얼마나 모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말하는 건 굉장히 단순했어요. 글쎄요? 저희 사무실이 강남이거든요. 이 강남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작은 게 한 20평. 이 정도가 보통 한 10억 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물어보죠. 그럼 10억을 모으려면은 지금 몇 년을 모아야 돼요? 자, 이걸 보시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20대는 당연히 그렇지. 맞아요. 이 친구 대단한 거예요. 1,000만 원 모았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30대를 볼게요. 제 친구가 실제로 제가 올해 39이거든요. 저희 친한 친구 4명이서 모였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친구가 A, 이게 저였습니다. 근데 친구가 이제 막 신세를 한탄하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왜 그래? 하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 좀 집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39이니까 곧 40대잖아요. 친구는 참고로 결혼 안 했습니다, 아직. 뭐 얼마 모았냐 물어봤죠. 3,000만 원 모았대요. 제가 말했어요. 너 그러면 어떤 집을 사고 싶은데? 친구가 말하는 게 아파트 살 거야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 24평. 한 10억에서 15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러지 말고 너 지금 빌라부터 사라고. 너희 집 주변에 빌라들 중에 괜찮은 거 사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승효야, 나는 아파트 아니면 절대 안 사 라고 말했어요. 저는 진짜 이거 듣는 순간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야, 아파트만 집이야? 그러니까 걔가 아파트가 집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자긴 빌라엔 죽었다 깨나도 살고 싫다는 거예요. 야, 왜 아파트만 집이야? 너 아파트 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말하는 게, 아파트 사면 집값 오르잖아. 투자도 되고 실거주도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럼 빌라는 못 살아 거기서? 그러니까 살 수 있대요. 근데 왜 안 사? 투자로 빌라는 안 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게, 너 지금 요 주변에 있는 빌라들 봤어? 봤대요. 다 쓰러져 간대요. 근데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었거든요. 너 여기 주변 빌라 얼마인지 알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너 그러면 여기 한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 이 빌라가 세워졌을 때 옆에 신축 아파트 가격 대비 몇 퍼센트 정도 따라갈지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3,000 모아서 집 사고 싶으면 아파트로 간다. 이 코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래서 2030인 이걸 보는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건 첫 번째로는요, 기준을 낮추라는 거예요. 자, 집 하면은 다 아파트예요. 물론 아파트 좋죠. 근데 좋은 거 알지만 돈이 없잖아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러면 내가 거주한다, 그리고 투자한다, 이 두 가지 목적만 바라보는 거라면 빌라도 충분히 거주하고 투자할 수 있어요. 저 금수저 아니잖아요. 저도 빌라에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하지만 빌라도 정말 잘만 잡으면 투자도 되고 거주하기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야, 빌라 안 오른다. 이거는요, 그 도시의 도시계획이라 좀 봐야 돼요. 이 도시가 어떻게 바뀔지. 왜냐면 빌라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분명히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정비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빌라의 실거래가를 보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정말 급매로 나온 게 있나, 이런 걸 찾아봐야 돼요. 중요한 거는 기준을 낮추면 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데, 기준을 낮추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의 길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파트만 바라보고 그냥 기계처럼 돈을 모은다면, 돈을 모으다 보면은 집값이 지금은 하락세지만 또 언젠간 올라가고, 또 돈을 모으고 또 돈을 모으고. 그래서 제 주변에 실제로 40대 50대가 돼서도 무주택인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2030이면 우리 인생의 그래프가 최소한 100살이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봄이에요. 아직 봄. 이제 여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조금만 낮춰서 내가 정말 아파트가 아니어도 거주와 투자 목적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찾아보겠다, 이 기준을 먼저 낮추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봐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뭔 소리냐, 기준 왜 낮춰, 나는 진짜 아파트 살 거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요, 제가 수학 선생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현실적으로 얼마를 모아야지 내가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서 또 500만 원 번다면 기분 매우 나쁠 거잖아요, 그렇죠? 200만 원을 번다 할게요. 자, 그러면 아파트를 언제 살 수 있을까요? 일단 아파트 가격을 알아야겠죠. 보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서울의 25평 아파트의 평균이 11억 9천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12억 다 됐죠. 자, 하지만 또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집값이 떨어졌다 분명히 주장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집값이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10억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10억. 서울에서 그래도 집 사고 싶다. 25평 10억이다. 자,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벌잖아요. 자, 이 중에서 정말 100만 원씩 모아요. 100만 원. 100만 원 쓰고 100만 원 모은다. 이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1년이면 1200이에요. 그러면 10억을 그냥 단순히 모으면 몇 년일까요? 1200만 원 곱하기 80년 정도가 되겠네요. 죽어요.
죽습니다. 아마 묻히는 곳이 자신의 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묘비가 내 집에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런 말 할 거예요. 야, 죽을 때까지 월급이 200만 원이냐? 아니죠. 거기다가 뭐 저축도 하면 더 이율도 받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냥 단순 계산할 때 80년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10억을 월급만 200만 원 받아서 모으는 건 그냥 불가능한 얘기니까 여기에 이제 레버리지를 껴야 돼요. 즉 대출을 껴야 됩니다. 지금 2030 무주택자잖아요. 무주택자는 대출이 얼마나 나올까요? 10억짜리 집에서 대출이 얼마나 나오냐? 이걸 LTV라고 하거든요. 집값 대비 대출. 지금 이게 80%가 나와요. 우와, 그러면 8억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 최대 한도가 6억이에요. 그러면 10억 중에서 6억만큼 나오니까 4억 벌면 되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안타까운 게 현실이 이게 아니에요. 자, 실제로 200만 원 버는 분이 주택담보대출을 5%의 이율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것도 만땅인 40년, 480개월 동안 이제 상환한다고 했을 때는 1억 6,500만 원밖에 대출이 안 나와요. 실제로요. 아니 6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했잖아. 왜 나한테는 1억 6,500밖에 안 빌려줘 하는데 이게 DSR이라는 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득 대비해서 대출을 해주는 한도가 있어요. 이게 몇 프로냐? 40%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을 번다면요. 이게 진짜 만땅인 40년 동안 갚는다고 해도 1억 6,500만 원밖에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럼 나머지 8억 3,500만 원은 자기가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자, 10억짜리 사고 싶어요. 그리고 6억을 대출을 받고 싶어요. 그럼 난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는가? 이렇게 했을 때 연소득이 8,7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DSR을 꽉 채웠을 때, 즉 8,700만 원은 벌어야 6억의 대출이 나오고 그리고 4억을 가지고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소득이 8,700만 원이니까 한 달 소득이 얼마죠? 725만 원이에요. 전 이걸 보고 정말 한탄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30인 분이 725만 원을 월급으로 어떻게 벌어요? 맞벌이 해야 돼요. 맞벌이. 일단 맞벌이가 그러니까 기본 조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일하지 못하게 만든 그런 환경이 세팅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벌이 하면은 출산율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의 전 직장이 학교 자체가 위험해요. 이렇게 세팅이 돼버려서 어쩔 수 없이 맞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전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맞벌이가 이미 가정된 거니까 너무 힘들죠. 두 번째가 또 있어요. 아니 결혼할 때 산다고 했잖아요. 결혼할 때까지 돈을 얼마나 모았겠어요. 근데 이 4억이 있어야 돼요. 이 4억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 만약에 집을 산다고 하면 부모님 찬스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최소한 2에서 3억을 도와줘야지만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20대 30대 사람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집을 산다고 했을 때는 4억과 725만 원이 필요한데 이때 725만 원은 맞벌이가 돼도 사실 안 되는 금액. 왜냐면 맞벌이라고 해봤자 300 번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지금 한 명은 425만 원 벌어야 되고 한 명은 300만 원 벌어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맞벌이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실제로 이제 2030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1,000만 원 모은 거 절대 적게 모은 거 아니고 제 친구 3,000만 원 모은 거 잘 모은 거예요. 하지만 현실이 이런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인스타 보면은 뭐 월 1,000만 원, 월 5,000만 원, 자동화 수입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거에 실제로는 많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난 포기하라는 거야. 그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4억이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내 돈이 일단 4억 원 있어야 돼요. 근데 4억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저 결혼할 때 제가 진짜 잘 모았다 생각하는데 저 7천만 원 모았거든요. 4억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자, 이걸 만들기 위해선 본인이 어떻게 되냐? 뭐 재테크라든지 아니면 정말 절약을 심각하게 해야겠죠? 자, 근데 아실 거예요. 재테크랑 절약을 말했을 때부터 야, 4억을 어떻게 모으냐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자신의 급여를 올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 안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굳건히 해서 월급을 올리던가 그게 아니면은 부업 혹은 이제 사이드 잡으로 사업을 해서 내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수익이 725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100만 원만 더 늘어나도요. 실제로 1200만 원이 1년에 벌리는 거 플러스 아까 보셨잖아요. DSR. 실제로 돈도 벌리고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거에서 한 단계가 아니라 두 걸음씩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만약에 집이 못
솔직히 말해서 금수저다 그러면 이거 끝났죠. 사실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닌 정말로 평범하고 일반적인 많은 분들은 내가 지금 월급을 올리고 혹은 부업 사업으로 내가 버는 돈을 올려야겠구나,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뭐 200만 원인 월급을 300, 500, 1000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50만 원, 100만 원 이 단계별로 한번 올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200을 벌었는데 250을 벌게 됐네. 250인데 내가 블로그 마케팅 부업을 했다, 혹은 구매 대행을 했다, 혹은 유튜브를 시작했다 해서 300, 350이 됐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모은 게 아니잖아요. 대출도 더 받을 수 있죠. 집 사는 거에 더 가까워졌죠.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200만 원 벌다가 220, 230 벌게 됐어요. 부업하면서. 그럼 남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거 몇십만 원 더 벌어서 뭐해. 그냥 쉬어. 너 그렇게 젊을 때, 건강할 때 일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못 누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무식한 얘기예요. 왜냐면 내 주머니 안에 몇십만 원이 꽂히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게 더 늘어나고, 그렇게 됐을 때 1년, 2년, 5년 지나면요 그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내 집을 마련하고 그때부터 본인의 사업과 투자를 시작하면 돼요. 이 얘기는 정말 평범한 우리 대한민국의 20대, 30대를 위해서 한 말이었어요. 제 친구도 있었죠. 저희 회사 직원도 있었고 다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시는 분들의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일어난 일일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 안 하고 뭐 동기부여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숫자로 판단하는 그 현실과 듣는 현실은 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재미없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수학 선생님인 저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숫자로 현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반응이 좋다면 다음에도 한번 현실을 수학으로 한번 계산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